웹툰 PD라는 게 먼 직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상대해야 될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 직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싱이라는 게 뭐냐, 이걸 이해를 해야 작품을 좀 원활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겪어보라고 지금 조구성을 시켜본 거고, 일단 목차 이렇게 갈게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오늘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알겠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안에. 그리고 여러분 쉬게 해줄게요. 서론, IP 문제 혈안이 돼 있다 알고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모든 플랫폼들이 모든 제작사나 소규모 스튜디오들의 IP를 확보하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중에는 플랫폼들도 IP를 확보한 제작사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지금 그 정도 분위기가 왔고, IP 때문에 저작권이나 계약 잘못해가지고 뭐 어떤 비극을 만든 사례들도 봤을 거고,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로 돌리려고 할 것이다. 그 요즘은 웹툰에서도 서로 안에서 막 유니버스도 두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알죠? 자,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 번 만들어 놔서 여러 소스로, 하나의 소스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세계로 지금 뻗어나간다. 그 다음 노블 코믹스. 요게 이제 가장 큰 축의 최근 트렌드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직종이 대폭 증가하느냐? 웹툰 작가 말고, 작가는 물론인데 웹툰 PD라는 직종이 수요나 진로 희망자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요게 과거에는 만화 편집자라고 했어요. 모든 잡지사에는 편집자가 있었고, 지금도 일본 어떤 만화 잡지에는 편집자가 있고, 우리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 조금 더 작가에 가깝게 무지하게 빡세게 기획회의부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트레이닝 조련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작품을 기획해 나가는 입장이었고, 요즘에 웹툰 PD는 MD라든가 PD라든가 그 안에서도 조금 팀장급이 있고 또 조금 실무 맞는 실무진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조금 어감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웹툰 PD 아카데미나 이런 교육과정도 확대 중이고, 업체들도 무지하게 경력자를 구인을 하는데, 신입도 환영하는데 여전히 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다 정도로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PD가 또 많이 희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콘텐츠 이용 방식의 변화가 이런 정도가 있는데, 요거 다 훑어보기에는 뭐 시간만 많이 갈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것만 봅시다. 지금은 채널보다 콘텐츠가 우선인 시대고, 다음 모바일 퍼스트, 어쨌든 모바일로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요 정도만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웹툰 개념과 역사 뭐 이런 것들도 넘어갈까요? PD들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럼 현황과 우려를 봅시다.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아니면 저만이 아니고 많이 우려가 되는 거는, 점점 더 각광받을 직종은 항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무르익지 않았거든. 웹툰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장밋빛 미래만 없다고 했죠. 점점 각광받을 때가 나는 위험하다고. 그러면 어떤 경험이 생기냐? 경험과 자질이 부족한 신입 PD들이 다양한 뭐랄까 조금 악영향? 약간 좀 순작용 말고 조금 안 좋은 반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관계가 좀 복잡해서 그래요. 회사랑 PD 관계가 있고 PD랑 작가 관계가 있어요. 작가님 어쩌고 하는데, 회사와 PD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을 조율이 아니라 회사의 입장을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무한 수정의 굴레에 빠지게 한다든가, 그냥 뭐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마냥 계속 다시만 하는 거죠. 그것도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긴 해요, 사실은. 대신에 조금 디테일하진 않죠. 그 다음에 작품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기준이 없는 어떤 원고 수정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창작자와 회사원 사이에 정체성 혼란이 좀 있습니다. 웹툰 PD들을 누가 많이 하느냐? 작가도 해본 적이 있거나, 작가를 지망했거나, 웹툰을 무지하게 만화를 좋아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웹툰 PD 너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성공한 오덕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창작자의 개념 마음도 알아야 되는데, 회사 비즈니스 마음도 알아야 되거든. 요 사이의 정체성 혼란 때문에 조금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요 강의가 뭐냐면, 웹툰 작가들 대상으로 이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회사와의 소통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회사와의 소통 문제 때문에. 일단은 노동 환경 어려운 걸 알 거고, 히트만 하면 해결된다? 이건 아닌데, 이해관계가 다변화되니까 내가 갈등을 겪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나랑 밀접한 사람이 PD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왜 그러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멘탈 관리 그거 할 때,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특강을 마련할 거고, 그 중에 2장만 뽑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요거를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다시 한 번만 복기를 해주면
지금 경제학적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 상품을 개발을 하면 이게 히트 치면 그거를 확장합니다. 내가 너구리가 뜨면 불닭 너구리, 짜장 너구리 이렇게 확장하고 싶어 하겠죠. 그 다음 판매 최적화, 이마트에도 넣고 홈플러스도 넣고 분할 쿠팡에도 넣고 할 거예요. 사업을 다각화, 나중에는 뭐 농심 테마파크 이런 걸 열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휴를 하려고 하겠죠. 구찌나 샤넬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다음에 협조와 경쟁을 하다가 오뚜기랑 농심이랑 팔도랑 이렇게 하다가 번창하면 더 큰 투자를 유치합니다. 애플이 우리가 돈 더 줄게 한 1조 정도 우리 라면도 출시합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을 증자하고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한 다음에 큰 회사랑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면 엑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 자금 한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1,000억에 팔았다. 그게 엑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기업가들이 꾸는 꿈. 근데 이런 기업가들을 넘어서 진짜 참 기업가들은 매각을 하지 않고 계속 확장 번창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상적인 기업가의 루트고 여기까지는 먹튀의 루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구 전략, 투자금 회수하고 먹튀의 루트를 가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속성인데 회사는 반드시 이윤을 창출해야 직원들 월급을 주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작가 또한 비용이 드는 한 포인트 뿐입니다. 우리 회사한테는 여러분이 비용인 거예요. 이 작가님을 모시고 섭득하고 원고를 하고 투자하고 주고받는 모든 소통 자체가 그 회사원이 맡아야 되는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좀 개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나빠, 작가들은 다 착해. 이것도 엄청난 착각이에요. 회사들도 엄청 작가들한테 뒤통수 맞고 한 뭐 1억 정도 투자했다가 아무 결실도 못 나고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기획, 집단 창작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조별 발표나 조별 수업이 막 번거롭고 전부 다 혼자 하는 독고다이 유형들이 많은 편인데 앞으로는 이걸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못 피합니다. 이게 싫으면 여러분들이 아예 베르스레크 작가처럼 혼자 집에서 엄청난 걸 만들든가 그게 아니고서는 요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보다 제작 기간이 길어졌고 제작비 리스크 있는 거 알 거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간단하지가 않더라. 여러분들이 인스타툰 올리면은 이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올리겠다는데 뭐. 근데 회사랑 같이 하게 되면은 계속 꾸준히 의견을 받아야 되고 컨펌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고치고 요겁니다. 그러다가 뽀그라지고. 회사와 작가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여야 되고 몇 차례 지연되거나 일시적인 영재 중단이 벌어진다. 이거 모든 이거는 다른 강의의 일부인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도 겪었고 똑같이 작품이 뽀그라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걸 개선하려면 효과적 관리가 필요한데 회사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작가도 준비를 해야지. 작품 나오기 전까지 내가 대단히 장기적으로 인내해야 되고요. 프로듀싱 과정을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원 확보, 제작 투자 지원, 상호 양보가 있어야 되고요. 왜 상호 양보냐? 그 글로벌 웹툰 워크숍 때 살짝은 언급을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회사보다 더 큰 슈퍼갑이 있다고. 슈퍼갑이 뭔가를 풀지 않는 이상은 작가들도 조금은 양보하는 계약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요때 원활한 소통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자 그럼 PD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업무와 역할을 하느냐 봅시다. 먼저 종류부터 플랫폼 소속 PD가 있고 에이전시, 스튜디오, 웹툰 PD, 웹툰 MD 이렇게 있어요. 작품 기획을 하거나 작품을 계속 서치하거나 그래서 작품을 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는 무지하게 여기저기 작품을 봐야 돼요. 이 작가 괜찮다 섭외하자 이메일 보내봅시다 이렇게. 그럼 작품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이템 발굴하고 지금은 뭐 도굴왕이 있으니까 뭐 도굴킹 뭐 비슷한 제목으로 하나 이렇게 같이 뭐 산업적으로 좀 한번 한몫 땡겨 보시죠. 사장님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로그라인 잡고 이런 거 알 거고 작품 기획하는 건 알 거고 시장 조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대만에서 뭐가 떴더라. 우리 빨리 후속 조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산업 동향 보고 미래 비전 보고 트렌드 구조, 장르 타겟팅, 공간, 포트폴리오 전략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포트폴리오만 관리하면 되지만 회사는 자기 소속 작가들, 소속 IP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잘 관리해가지고 거래를 해야 돼요. 누구랑? 독자랑. 또 누구랑? 우리 회사 작품과 거래를 할 만한 다른 큰 기업이나 다른 콜라보할 기업이랑 그 기업 보여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작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든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게시판이나 독자 도전 만화가 이런 데서 계속 섭외를 하고 매칭시켜야 됩니다. 섭외만이 아니고 매칭도요. 내가 스토리 무지하게 잘 쓰는 작가 하나 아는데 그림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림 작가 구해주는 거죠. 의견 조율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나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서류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PT, HWP, 워드, 엑셀 이런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관리를 합니다. 무려 3가지. 첫 번째, 작가 관리. PD들이 작가 관리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일정 조율을 해줘야 되고, 작가님 언제 되십니까? 그 다음에 스케줄 어떠세요? 그 다음에 이 스케줄을 알고만 있으면 PD인가요? 요 작가의 습성을 알고 이때쯤 자고 있을 거야, 금요일 때쯤 지금 골골골 떨어져 있겠지, 이걸 안 다음에 작가님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라든가 그 중간중간 약간 그 콕콕 집어주는 거, 그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작가들이 멘탈이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작가들의 멘탈도 계속 케어해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됩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줘야 되는 이 작가를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작가 관리. 두 번째, 작품 관리입니다. 원고 관련해서 피드백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방향, 우리가 생각한 처음 기획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작가가 요새 갑자기 뭐 보고 꽂혀갖고 작품 기획을 확 틀어버린다, 갑자기 캐릭터 하나를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원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일관된 기준으로. 그 다음에 레퍼런스 제공합니다. 참조할 만한 자료나 작품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혹은 사진 이런 거 있습니다.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대단히 친절한 PD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원고를 받아서 교정이나 교열 업무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편집이나 디자인 역할도 하는 게 PD입니다. 이걸 맡아주는 팀이 따로 있기도 한데, 어떤 친절한 PD는 자기가 막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칸이 너무 가까워요 작가님, 이런 역할까지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수정하셔야 되고 이러면 더 좋아집니다 하는 협의를 하는, 작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랑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사람 관리고요. 이건 진짜 자기네들 콘텐츠 상품 관리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래처 관리. 여러분이 잘 모르는 업무들, 하루하루 거래처 회사 만나고요, 피칭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피칭하잖아. 그분들은 여러분들 작품을 꾸러미로 해가지고 콘텐츠 진흥원 아니면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이런 담당자들, MD들, CP들 만나갖고 피칭합니다. 요런 작품이 있어요. 월요 웹툰에 한번 넣어보시죠. 월요 웹툰에 지금 무협이 하나밖에 없던데 우리가 그 무협 책임질게요, 뭐 이런 걸 설득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협상하고, 고려, 홍보, 영업, 판매, 프로모션. 자, PD 무슨 일 하는지 알겠죠? 어떤 종류가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겠죠? 넘어가요. 이 업무와 역할을 실제 예시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웹툰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는데, 옛날에는 작가 혼자 했다면 지금은 회사가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시스템이 자꾸 콜이 높아지니 전문화 분업화 되더라. 그리고 집단 시스템 방식은 아예 파트별로 나눠서 사람을 뽑더라. 그리고 이미지 소스나 3D 데이터 정도는 스스로 막 제작해버리고 판매하는 마켓도 존재하더라. 그리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되고 있다. 우리가 마치 완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분야 사람들이 집단 제작한다. 그래서 작품 개발 기획서는 이렇게 개발한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했던 작품들, 그러니까 막대한 시간이나 인력이나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그냥 이런 거 해볼게요, 액션 끝내주는 거 해볼게요, 이런 건 기획 아니죠. 이것도 기획 하나 아니에요? 이것도 기획이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한 1억에서 2억 사이를 6개월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만들어 볼게요, 화끈합니다 우리 액션, 이런 걸로 결정을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루트로 가겠다, 이런 기림체가 나오겠다를 설득하고, 그 과정을 피칭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대충 이런 모양새다라고 이제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디자인이나 시안. 실제로 전부 다 쓰이진 않았죠. 전부 다 쓰이진 않았는데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캐릭터별로 비슷한 느낌 가진 다른 캐릭터도 막 수집해야 돼요. 수집해가지고 분류해서 무슨 사건을 씁니다. 어떤 표정을 잘 지어요. 래시가드 수영복을 컨셉으로 한 전투복이에요. 등등등. 어떤 10대 청소년들한테 소구할 만한 매력은 요거예요. 이렇게 설정 기준을, 유형을, 무기를 쓰는 무술을 차별화하고,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벌어지는 좀비 나오고 액션이니까 관련해서 해양 관련한 자료라든가 좀비 관련한 거나 크리처,
그 다음에 심해 생물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촬영하거나 조사를 회의를 하죠. 너는 뭐 갔다 와라. 너는 뭐 갔다 와라. 그 다음에 초기에 약간 게임도 같이 나올 뻔했던 기획이기 때문에 게임적 요소를 넣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수업한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스토리는 이렇게 했었고 게임 플레이 하는 듯한 느낌으로 퀘스트를 주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쓰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들은 항상 일정 주기로 변신을 합니다.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기획안을 주죠. 그 다음에 타깃, 장르, 배경을 정했는데 하필이면 타깃이 10대에서 그냥 20대 이상, 그러니까 10대는 못 보는 작품으로 바뀌었어요. 요것들이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조금 잔인하거나 과감한 묘사들이 좀 하는 쪽으로 해서 시놉시스가 계속 수차례 수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현장 출석하고, 이건 조사와 취재 기법 때 자세히 합시다. 조사와 취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오감을 활용해서 취재하고 필요한 건 3D 배경 제작팀한테 맡겨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거쳐서 스토리 작가가 여러 명이었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회의를 계속 했었어요. 매주 한 회 혹은 2회 이상으로. 스토리를 완성했는데 요거를 콘티로 그린 다음에 그림 작가에게 전달하면, 물론 이 과정에서 그림 작가님은 계속 컨셉 스케치 하고 계셨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콘티가 나오고 페이지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데생을 뜨게 됩니다. 데생을 뜨게 되는데 이때도 계속 그 중간중간 과정을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최종안, 이 콘티 좋아요. 뭐 이 정도로 갑시다. 우리는 그러니까 최종안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이론적인 부분이죠. 디자인적 요소 검토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셔레이드나 이런 거 기법했던 것처럼 이제 말풍선 안에 대사랑 표정이랑 이런 거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캐릭터 성격에 맞냐 지금 그 대사가,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울리냐 이런 걸 점검합니다. 그래서 대사나 연기, 호흡 조절하고, 이거는 모두 말풍선 안에 대사 위주로 일단 막 점검합니다. 일단은 그림 작가님이 너무 압도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셔서 그림 하나하나 이렇게 컨펌하기가 좀 대단한 거장 작가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수정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재미로 하나 볼까요? 뭐 소리 안 나와도 됩니다. 요거는 촬영 장면. 이건 촬영 장면. 실제 영화가 아니고 좀비 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배우 겸 다른 모든 엑스트라 좀비 연기를 감독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영화로 실제 나오면 5, 6, 7, 8, 9, 10, 11, 12. Trains in the station. 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건 연출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거는 작품에 연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연기를 해놓거나 대생을 떠놓거나 드로잉을 해놓는 그 느낌을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 컷을 키워주세요, 줄여주세요, 뭐라든가 뭐 표정을 바꿔주세요, 이런 연출이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봤다시피 여러분 겨울왕국 보면서 이렇게 표정도 연구해보고 했잖아. 그러니까 표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표정 연출 뭐 그런 것들을 좀 들어갑니다. 다음 디자인적으로 저필 분량, 잔선 분량 잡아내기 시작하고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이 초보자들이 요 분량된 그림선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최종 완성본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금, 요거는 다른 작품인데, 이제 정용현 작가님 작품인데, 요렇게 페이지 연출을 하신 거는 사실 맛이 살려면 요렇게 좀 바꿔줍니다. 이제 그 편집상에, 출판할 때도 편집상에 어떤 그 모션이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프로모션 영상인데, 요거는 뭐 넘어갑시다. 그래서 집단 창작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옛날이랑 생태계 다르다.
그리고 혼자 아니라 여럿이 좋아하는 그 중간중간 파트별 그 고충을 알아야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엔 1인 제작 시스템과 다양성 장르가 계속 위축되는데 요거는 공생할 수 있는 웹툰 생태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대단히 뭐 곤란할 것이다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시스템을 하시고 그대로 하시고 1인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알면 돼요. 그럼 어떤 자질과 역량이 필요한가? 요거까지 이제 가면 이제 되겠죠. 자, 쉽게 작품 더럽게 많이 봐야 되고요. 많이 이해하고 비평도 해봐야 됩니다. 기획 능력이나 아이디어가 아주 반짝반짝해야 되고요. 원고 잘 봐야 돼요. 이거 돈 되겠다. 아니면 이건 돈은 안 되지만 의미가 있겠다. 요거는 트렌드에 맞겠다. 요거는 일본 쪽에 나오면 잘 팔리겠다. 요런 안목. 그다음 기본적인 스토리텔링, 연출 뭐 이런 게 알아야 되고 피드백 하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긴 합니다. 피드백은 대단히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약간 기가 빨리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의 그거를 뭔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짧은 시간 안에 특히 담당 작품이 여러 개가 있다면 PD가 자기가 한 대여섯 작품 맡고 있다 그러면 완전 골치 아파진다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피드백이랑 섭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작가 케어, 회사와의 중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회사 쓰레기야 그러면 작가님이 회사 쓰레기랍니다. 이건 중재가 아니죠. 지금 작가님이 이 부분에서 약간 불만이라든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거 케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해줘야 되고요. 작가님한테는 맞죠, 우리 회사 약간 쓰레기 같아요 이렇게 좀 화를 풀어줘야 되고요.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도 좋아야 되고 이 사회성이라는 게 그러면 이 유형만 합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게 웹툰 PD가 다른 쪽이랑 좀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약간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라고 감히 이렇게 통칭해서 좀 미안한데 약간 좀 막 영업하는 영업사원들이랑은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좀 묵직하고 진중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다음 매끄럽게 갈등 해결하고 조율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요. 미팅이나 잦은 출장 이거 괜찮은지 자기가 뭐 이번에는 경주도 가고 이런 것들을 즐겨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이 프로그램 잘 다루는지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게 작가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작품 좋아하는지 요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작품을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PD도 어떤 수입의 일부분을 쉐어하기도 하고 성과급 같은 개념으로 해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것도 없이 월급만 따박따박 나와. 근데 자기가 맡고 있는 작품이 한 5개 돼. 작가님이랑 죽어라 스트레스 빨리고 기 빨려가면서 피드백 해줘갖고 막 작품 런칭하고 대박이 나갖고 막 1,000억 정도 벌었어. 근데 나는 계속 월급이 200~300만 나와. 짜증 나겠죠? 그래서 요즘은 성과급도 주거나 수익의 일부를 조금 쉐어하는 개념으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마인드 케어 부분은 넘어갑시다. 이거는 마인드 케어라는 특강, 이거는 작가들 대상으로 제가 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살짝 껴놨어요. 프로듀싱하고 원고 피드백하는 사례 조금 몇 가지 조금 소개해 주겠습니다. 첫째, 기획 아이디어 회의, 이거 주고받습니다. 기획 회의 구두로 한 거를 회의록처럼 정리를 해서 쉐어를 하는 거, 공유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해 당사자, 그림 작가, 글 작가, 콘티 작가, 회사 실장님, 대표님, 뭐 저 프로듀싱 하는 뭐 그 사람들 계속 카톡이나 이런 거 단톡방이 있어요. 그거 회의록을 주고받고 작품 기획을 준비합니다. 똑같죠, 과정이. 폴더 같은 거 만들어서 나서 컨셉 이미지, 컬러 보정, 캐릭터 참조 이미지, 어떤 원고다. 그 다음에 작품 기획서가 1차, 2차, 3차 쭉 있죠. 그 다음에 샘플로 나온 2화 피드백 주고받은 거, 폰티 클릭 들어간 거, 이 과정 안에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취재를 가는 거고요. 실제 제가 다녔던 이 취재를 간 모든 곳들은 재개발이 지금은 완성돼 있어요. 여기가 아마 용호동 자이 아파트 근처일 거고, 여기가 저 연제구 쪽에 뭐 아파트고, 그쪽에서 필요한 이 작품의 느낌에 필요한 데를 취재를 다니고, 그리고 이 작품 취재를 다니다 가장 기획안의 핵심이 됐던 코어 아이디어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실제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 중간 애매하게 여기 뻥 뚫려 있죠. 단지 안 애매하게 뻥 이렇게 갖춰져 있죠. 여기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고 실제로 다 지어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애매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그만 묘소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부분이 사시는데 죽어도 여기를 안 팔았다고 합니다. 떼돈을 준다고 해도.
그 사례가 있고 실제로 저렇게 됐길래 이제 영감을 주고받았죠. 그러면 다 허물어가는 빌라에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거기서 머무는 어떤 사람들의 알콩달콩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핵심 코어 아이디어가 주어졌고 캐릭터 설정 이게 뭐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인물 한 10명 정도 되죠. 설정 들어가고 컨셉 이미지를 잡기 시작합니다. 주요 이미지, 주요 인물 4명이랑 여러 가지 기타 조연이랑 노년, 중년, 청년, 10대까지 맞춰가지고 컨셉 이미지를 잡기 시작하고 몇 개 볼까요? 요즘 참 보기 드문 조금 다른 형태의 그림체일 겁니다. 컨셉 이미지는 대략 이렇게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잡은 이미지를 통해서 피드백이 주고, 이제 피드백이죠. 피드백은 이제 PD 영역인데, 자, 요렇게 문서로 줍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써준 거고, 문서를 줘서 이거는 뭐가 있고요, 이 장면에서 뭐고요. 대안은, 제가 특이한 거는 저도 느껴봤기 때문에 수정하는 거 진짜 싫어요, 저도. 스트레스 받고, 뭔가 부정당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스트레스가 왜 심한지 알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못 해주는 건 사실이긴 해요. 디테일하게 이건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상업작품이기 때문에 대안을 예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바꾸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대안 예시. 그리고 말은 써줍니다. 간혹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바꾸시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카톡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주고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참조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요 1차 피드백을 가지고 회사가 다시 보고 최종 의견, 최종 피드백 같은 걸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번호별로. 그 다음에 콘티를 제공을 받습니다. 제공을 받아가지고 1차 콘티가 나오죠. 그럼 그 콘티를 전부 다 같이 관람을 해요. 같이 관람을 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 콘티를 바꿔줍니다. 이거는 그림 작가님한테 받은 콘티, 이거는 콘티 작가님이랑 저랑 상의해서 바꾼 콘티를 그쪽에 이제 다시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콘티 느낌의 어떤 작품으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라는 거를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웹툰 PD 프로듀싱에 대충 이해 갔어야 PD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건데 요것도 따로 강의가 있는데 생략하고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요거야. 그리고 끝내줄게요. 요거만 해주면 됩니다. 요거만 해주면 되는데 요령이 생기면 이거 언제 다 설명하노? 제일 첫 단계 피드백 해주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독자가 되세요. 독자가 돼가지고 일단 잘 보이느냐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콘티를 봤을 때 잘 보이느냐, 시선의 흐름이 잘 보이느냐, 그 다음에 형태가 구별이 가느냐, 이 캐릭터 디자인이라든가 이 인물이 뭐 2명 이상 나왔는데 아까 나왔던 걔인가 뭔가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콘티 짤 때 가끔은 정 구분 못하겠으면 그냥 얼굴에다 A 써버리라고 하잖아. 차라리 A는 A다, 얘는 B다 이렇게. 형태가 구별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읽을 때, 독해할 때 가독성이 지금 충분히 보장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첫인상. 딱 봤을 때 그냥 첫인상. 그 다음에 아우라나 어떤 느낌이나 개성이나 캐릭터나 그림체를 봤을 때 뭔가 호감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어떤 상업적 요소가 있는지, 그러니까 독자 눈에서 내가 이거 계속 보고 싶은지를 봐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봐줘야 되는데, 요거는 처음 기획 회의 때 많이 들어가는 피드백이에요. 기획 회의할 때, 회사랑 기획 회의할 때. 아이디어랑 설정부터, 플롯부터, 서사 구조부터, 스토리 구성 전반부터 고증까지, 그 다음에 얘네들 연기력, 그 다음에 표정, 몸짓, 동생, 신체, 언어, 그 다음에 공간, 사물, 상징 요소, 은유적 표현.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 2주 동안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의가 엄청나게 하다가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기획안이 여기서 덮이고, 엎이고, 덮이고, 다시 덮이고 계속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몇 개월, 길게는 1년, 2년까지 갑니다. 골치 아프겠죠? 여기서 많이 어떤 어려워하는 작가들은 나가 떨어집니다. 나가 떨어져요. 왜냐면 겨우겨우 마련해서 콘티 보내고 했는데 다 튕겨.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어요. 실컷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지. 자, 예를 들면 실컷 인물 구성 이렇게 해놔가지고 주인공 잡아놓고 콘티 쭉 짰는데 계속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하다가 아 작가님 이거는 타겟이 조금 달라야 될 것 같고 10대로 주인공 바꾸시죠. 이렇게 되면요 이야기 구성 처음부터 다 짜야 되죠. 그렇잖아. 여러분 백설공주 같은 백설공주 이야기도 그 난장이 두 번째 난장이를 주인공으로 이야기 전부 각색을 한다 쳐요. 그러면 이야기 아이디어 본질은 같은데 이야기 구성 처음부터 다시 다 짜야 되는가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갈려버립니다. 여기서 막 갈려 나가다가 회사 입장에서 작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변태가 회사도 골치 아픕니다.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작가님 이거 전부 갈아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이버도 살짝 보여줘 보니까 아예 10대로 타겟 잡자는데요. 그러면 주인공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공이 바뀌어야 돼요. 혹은 다음 이거는 피드백하기 그나마 좋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거든. 눈에 보여요. 조형성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형 요소나 조형 원리 잘 들어갔는지 펜선의 느낌 좋은지 명암 컬러 그림체 스타일 전반 이거 많이 봐왔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원고 받아서 그냥 첫 컷 두 번째 컷 세 번째 컷 보면 다 보여버려요. 아이고 아직 더 무르익어야 되겠다 그림이 뭐 이렇게 바로바로 느낌이 오기는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라리 보기는 좋아요. 피드백 해주기도 좋고 그나마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기도 좋고. 근데 요렇게 대안 제시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요 대안이랑 요 대안 요 중간쯤에 하고 있는 그 프로듀싱 맡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하면 계속 아이디어 더해줘야 되고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 더 쉬운 거 요겁니다. 한 나눔 여러분 봐주는 거야. 친구가 야 내 원고 좀 봐줘 이렇게 보여줬는데 말 섞기도 엄청 좋아요. 이거 칸 숏과 앵글이 안 맞다. 구도 안 맞다. 시선 지금 눈을 저리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칸 선을 굵게 하는 게 어떨까 이 컷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이런 류의 피드백은 제일 내가 피드백 잘 받은 것 같고 만족도도 높고 피드백 받았을 때 약간 좀 느낌이 살아나는 다만 피드백 해주는 입장에서 오히려 쉬워야 계속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피드백들이 조금 서로 주고받는 입장에서 좀 재밌어요. 재밌고 여기는 서로 힘들고 서로 마음 상처받고 서로 욕 나오고 에이 계약 그냥 떠플래요 막 이렇게 여기서 가장 많이 좌절합니다. 주변에도 많이 받고 그냥 한 연결 맞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글자와 말풍선 요 정도는 요즘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냐면 피드백에서 작가님 수정해 주세요가 아니고 안에 전담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부산에도 저 라이너 스튜디오라고 센텀에 입주되어 있는 수십 명 직원들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원고 받아가지고 오탈자, 어순, 비문 다 잡고요. 말풍선 이렇게 위치, 크기 이런 거 잡고요. 의성어, 퍼업 있으면 여기에다 블러 효과 있죠. 퍼업 이렇게 터지게 뭐 그런 거 죽어라 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회사에서 계속 그날 업무 막 3화분씩 땡 던져버리거든. 그럼 저기서 두 의성을 잡고 저기서 말풍선 디자인 잡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전부 취직돼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글자체, 크기, 굵기, 자간, 행간, 어간, 정렬 다 잡아주고요. 손글씨, 효과어, 저필분량, 잔선분량 잡아주고 말풍선 이런 거 해줍니다. 물론 이거를 요즘은 누가 해주니까 나는 개판 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다 볼 줄 안 다음에 이제 데뷔하고 나서 조금 더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누구 맡기자 이거 누구 하청 주자 이거 친구랑 협업하자 대신에 나는 차기작 준비를 하나 더 하고 있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다음 마지막 작품 외적 요소를 봐줘야 됩니다. 이 기획서나 피칭 중요하다고 했죠. 요즘 더더욱. 그다음에 연재 제안을 하는 거. 그래서 미팅에서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고 계약하고 협상하고 연재 후 조치해야 되는 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피드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조가 구성되어 있을 때 지금 무슨 피드백 주고받겠어요? 여러분 지금 4월 이때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아마 글로 이루어진 보고서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원고가 지금 콘티 이상 단계로 지금 진행됐다.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있죠? 그러면 요 피드백을 해주면 됩니다. 그 콘티를 수정해주고 표정을 바꿔보자, 칸 키워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성은 너무 작아요. 찰컵 더 키워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내용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증빙자료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저희 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나는 아직 지금 기획도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이거는 묻지도 않아야겠다. 아직 공모전 서치 못한 사람. 소름. 혹시 있어요? 없겠지. 믿을게요. 그거 믿고 저 그 수업 안 하고 그냥 다른 특강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고 하고 있죠. 공모전 서치하고 있죠, 여러분 2개. 그것조차 못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그거 잡고 있으시고 지금 조 구성 완료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조가 없어요.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 지금 아직 조가 없네. 오늘 조 완료 지을 수 있겠어요?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기 자기 조 구성이 안 됐답니다. 1명. 손 들어보세요. 자, 외톨이들 다시 손 들어보세요. 외톨이들. 이렇게 매칭이 돼야지. 일로 와봐요. 이쪽으로 마침 몰려있네. 일로 와봐요. 내가 정해줄까? 여러분, 조끼리 단톡방 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따로 만나든가. 실제로 하지 말고. 한 명이 없어요. 한 명, 이 2명이 결정됐답니다. 한 명만 더 들어오세요.